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각종 전기차의 사용기들을 소개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기차와 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전기차는 마차가 아니고 가전제품이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모델 T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08년이었습니다. 이 차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기념비적인 모델이었는데요.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는 100년 정도 전에 말이 끄는 마차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다시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소음이 나고 매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똥 냄새가 났던 마차를 대체한 물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자동차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어느 정도 마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더럽고 잘 안 보이는 것에 숨겨놔야 될,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 있어야 할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똥 냄새가 나는 마차를 거실에 가져다 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마차가 아니고 가전제품입니다. 서 있을 때는 거대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각종 비싼 전자기기를 갖춘 기계이며 당연히 엔진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미 몇 년 전에 차고가 거실에 들어오게 집을 지으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최대 단점은 충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어느 정도는 오해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집에 오면 핸드폰 충전하듯이 차를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핸드폰 방전이 될 때마다 주유소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기차는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처럼 써야 덜 불편한 거죠. 전기차와 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전기차는 자동차냐 집이냐의 양자 선택이 필요 없다. 2020년 현재 한국에는 2,400만 대나 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룸 빌딩이 늘어선 곳에 가도 자동차가 아주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룸에 사는데 차는 고급 외제차인 경우도 쉽게 발견합니다. 오늘날 차는 이렇게 흔합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차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냥 공짜로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주차장 건설의 최소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5평입니다.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공짜로 5평이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게 해주겠습니까? 결국 주차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은 아주 비싸죠. 비싼 걸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종의 양자 선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큰 집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집을 줄이더라도 자동차는 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차는 없으면 안 되지만 집이 커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 양자 선택이 꼭 필요한 거냐고 질문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내놨을 때 제일 화제가 되었던 레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박입니다. 전기차는 쾌적한 캠핑카가 됩니다. 무엇보다 전기차는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도 아니라서 엔진 소음도 없습니다. 전기차는 주거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방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자제품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좋은 의자에 좋은 오디오에 큰 화면에 컴퓨터를 갖춘 움직이는 사무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집이 보다 밀접하게 결합하면 할수록 자동차의 쓸모는 높아집니다.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올라오는 것은 마치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지하 주차장에 내버려 두고 올라오는 것처럼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집은 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전기차는 주택과 결합해서 가정용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걸 전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에너지의 최대 문제가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전에는 발전 설비 예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력을 최대로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발전 용량을 예비해 두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쓸 때의 용량을 맞춰야 그 전력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저장이 안 되는 많은 전기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율이 최근 한국에서 30%, 심지어 4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설비와 전기가 낭비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엄청난 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X는 95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이 106.5kW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 사용 분량의 전기가 전기차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겨울철에 밤새도록 히터를 틀고 잠을 자도 배터리 소모량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kWh면 800리터 대형 냉장고를 3달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차가 2,400만 대인데 이 차들의 배터리가 모두 100kWh라면 총 저장 용량은 2,400GWh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전기냐 하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량이 14GWh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배터리가 존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발전소 몇 개 분량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전기차의 시대에는 그래서 오히려 발전 설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집과 결합되어 있을 때 단순히 전기를 소모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절약해 줄 수도 있는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저장될 수 없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가 되기 때문이죠. 핸드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죠. 전기차도 자동차가 아닙니다. 주행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이 제 기능을 다하고 쓰기 편해지려면 집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전기차와의 결합을 회피하는 집은 마치 전기가 보편화된 시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처럼 불편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기차와 우리의 주거 문화는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편 주거는 아파트인데 전기차 충전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옵니다. 이것은 전기차와 결합되기 어려운 아파트가 이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는 마차가 아니고 가전제품이다. 두 번째, 자동차냐 집이냐의 양자 선택이 전기차는 필요 없다. 세 번째, 전기차는 주택과 결합해서 가정용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전기차와 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